안녕하세요. 9월 정기 토익 시험 대비 예상 어휘로 인사드립니다. 신화공 토익 라이브 에디오 아나운서 지용현입니다. 자, 이번 9월 정기 토익 시험에 나올 법한 어휘를 신화공 토익 라이브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7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단어와 뜻만 정리한다면 시험에 큰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단어의 쓰임,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동의어들, 짝꿍처럼 출제되는 단어들도 같이 반드시 알아가셔야 시험에 큰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단어는요, reserve,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약하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reserve는요, 본래 무엇인가를 따로 빼놓거나 비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뜻까지 등장을 한 건데요. 자,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련 문장 보도록 할게요. Please reserve a seat for me on the flight. 그 항공편으로 제 좌석 하나를 예약해 주세요. 자, 이 문장처럼 예약하다로 쓰일 때는요, 교통수단의 좌석이나 표를 예약할 때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그 회사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his agree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특정 상황에서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reserve right to 부정사면요, 무엇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빈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볼 어휘는요, leisurely, 여유 있는 그리고 한가로운이라는 뜻이죠.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는 형용사입니다. 자, 물론 느긋하게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라는 뜻인 부사로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준비한 두 개의 문장은요, 형용사로 쓰인 예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But once you are inside. 하지만 일단 당신이 식당 안에 들어가면 you can enjoy a long, leisurely brunch.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유 있는 브런치를.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하지만 일단 당신이 식당 안에 들어가면 긴 시간 동안 여유 있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You can enjoy a leisurely walk. 당신은 여유롭게 거니는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Through densely wooded areas. 울창한 숲속을 통해서 with mostly old growth forest. 대부분 오래된 숲이 자리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은 대부분 오래된 숲이 자리하고 있는 울창한 숲속을 통해서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문장을 보니까 앞에 부정관사 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work,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 leisurely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부사는요,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 못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볼 어휘는요, gauge. 자, gauge가 나왔네요. 자, gauge는요, 무엇인가의 정도나 수준을 측정하거나 가늠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척도, 지표 혹은 계기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 Business Service Index. 자, 기업 실사 지수는 흔히 줄여서 BSI라고 하죠. 자, BSI는 has constantly been used to gauge corporate expectations. 기업의 기대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of economic conditions.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기업 실사 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의 기대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Mr. Wilson, 윌슨 씨는 has already inspected. 이미 점검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All gauge thoroughly. 모든 계기판들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To ensure accurate temperature records. 정확한 온도를 확실하게 기록하고자.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윌슨 씨는 정확한 온도를 확실하게 기록하고자 이미 꼼꼼하게 모든 계기판들을 점검했다. 자, 지금의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형용사 all 뒤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gauge, 계기판이라는 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어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볼 어휘는요, enthusiast,
애호가라는 뜻이죠. 특정 분야에 애착을 지니거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명사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is album is essential. 이 앨범은 필수적입니다. To every jazz enthusiast. 모든 재즈 애호가들에게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앨범은 지구상에 있는 재즈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앨범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파생어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enthusiasm 명사죠. 열정이라는 뜻이고요. enthusiastic 열정적인이라는 뜻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라는 뜻인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생어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시험에 큰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볼 단어는요. significantly. 자, 꽤, 상당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익에서는요. 주로 꽤, 그리고 상당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 radical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 급격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격변은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급격한 사회 정치적 격변은 affected France significantly. 프랑스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급격한 사회 정치적 격변은 프랑스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significantly의 동의어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동의어로는 considerably 그리고 substantially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특히 이 단어는요. 증가와 감소를 뜻하는 동사죠. increase, decrease, fall, decline, 주랍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용례를 묻기도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everal analysts think that 몇몇 분석가들은 that 이하를 생각합니다. The company has done significantly better than 이 회사가 무엇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무엇보다 말하는 거죠? its rival 경쟁사보다 자 그러니까 몇몇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경쟁사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장의 better은 구세 비교급이죠. 지금 바로 앞에서 비교급 better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significantly 자리에 considerably가 들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로 볼 어휘는요. affordable, 저렴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동의어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동의어로는요. reasonable, comparative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어휘는요. 전기 토익에서 가격이나 비용의 저렴함이나 경쟁력이 있음을 표현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통 어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asonable은요. 고작 합리적인 의미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comparative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림만 떠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어휘 문제는요. 구체적인 의미와 용례를 묻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두지 말고요.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장 보도록 할게요. Competition provides customers.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With reasonable prices. 합리적인 가격, the better quality and greater variety. 더 나은 품질 그리고 엄청난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더 나은 품질 그리고 엄청난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re's a lot of.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affordable housing. 저렴한 집이. 자, 이 말은 뭐죠? 알맞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알맞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In this area. 이 지역에는. 자, 꼭 기억하세요. affordable, reasonable, comparative. 이 세 어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세 어휘는요.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이 있습니다. price, 가격이란 뜻이죠. cost, 비용, rate,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어휘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evaluation,
평가라는 뜻이죠. 평가라는 어휘인 만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동의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appraisal, assessment가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장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various kinds of assessments.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실시됩니다. In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 systems.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실시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very department head. 모든 부장들은, 자, 뒤를 보니까 must A and B가 나와 있죠. A, B 둘 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must evaluate staff and deliver. 필히 직원을 평가해야 하고 보내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Their performance appraisals. 그들의 실적 평가를 보내야 한대요. 자, 어디로 보낸다는 걸까요? To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로 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부장들은 필히 직원을 평가하고 그들의 실적 평가를 이사회로 보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evaluate, 동사로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쪽에 performance appraisals, 실적 평가라는 복합명사죠. 한 문장 안에 평가라는 어휘가 동시에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죠. must A and B, A, B 둘 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였죠? reserve, 예약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leisurely, 여유 있는, 한가로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gauge, 측정하다, 가늠하다. 네 번째는 enthusiast, 애호가라는 뜻이죠. 사람 명사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significantly, 꽤, 상당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라는 뜻이었죠. 토익에서는 주로 꽤 그리고 상당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affordable, 저렴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이었죠, evaluation, 평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토익 대비 예상 어휘 7가지를 예문과 함께 같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어휘와 뜻만 정리하기보다는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용례 그리고 동의어, 짝꿍처럼 출제되는 다른 단어들도 반드시 익히셔야 시험에 큰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9월 정기 토익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신화공 토익 라이브 에듀 아나운서 지용현이었습니다.